무지개 다리 앞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몰라서. 우리 아이를 아프게 했어라며 가슴을 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강아지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반복해왔던 그 사소하고 다정한 습관들이 아이들의 몸속에서는 장기를 무너뜨리고 관절을 갉아먹으며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아지의 시간은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오늘 하루가 강아지에게는 소중한 일주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실수 하나는 아이들의 노년기에 엄청난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수의학적으로는 강아지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보호자의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아이를 안아 올리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어떻게 안아 올리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혹시 사람 아기를 안듯이 앞다리 겨드랑이 밑에 손을 쏙 넣어서 세로로 번쩍 안아 올리거나 두 발로 껑충껑충 뛰며 반기는 아이의 앞발을 덥석 잡고 들어 올리고 계시진 않나요?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보호자분들 중 무려 70%가 이런 방식으로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시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안고 오시는 분들의 강아지 70%가 이미 척추나 관절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척추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훨씬 가늘고 연약해서 특히 체구가 작은 소형견 아이들의 척추뼈 두께는 우리 성인의 새끼손가락보다도 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세로로 꼿꼿하게 세워서 안으면 강아지의 전체 체중이 허리 한가운데인 가느다란 요추 한 곳으로 엄청난 압력을 주며 그대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철봉에 매달려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극심한 하중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단 30초만 이렇게 안고 있어도 척추 디스크는 비명을 지르는데 문제는 이 행동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한 번, 외출할 때 한 번, 퇴근하고 돌아와서 반갑다고 또 한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압박이 1년이 되고 3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며 뒷다리를 마비로 끌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이를 안아 올릴 때는 무조건 가슴과 엉덩이를 여러분의 양손으로 동시에 넓게 받쳐서 강아지의 몸이 여러분의 팔 위에 수평으로 편안하게 놓이도록 안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아야 체중이 앞뒤로 골고루 분산되고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3초, 올바르게 앉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의 10년 후 다리 건강과 척추 수명을 완벽하게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던져주는 달콤한 간식과 사람 음식입니다. 밥그릇을 싹 비운 아이가 식탁 아래에서 여러분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올려다볼 때 그 천사 같은 얼굴을 외면하기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입만 주자. 다이어트용 고구마는 살 안 찌는 건강한 채소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무심코 음식을 떼어주신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준 그 고구마 한 조각이 아이의 관절을 짓누르고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고구마는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체구가 작은 강아지의 몸속에 들어간 고구마는 그저 살을 폭발적으로 찌우는 거대한 탄수화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찐 고구마 100g은 약 130칼로리에 달하는데 5kg 소형견이 하루에 필요한 전체 칼로리가 250칼로리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고구마 반 개만 먹어도 이미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사료를 적게 주는데도 아이가 자꾸 살이 찐다면 10좀 팔고 그 미스터리한 체중 증가의 범인은 식탁 밑에서 몰래 얻어먹은 고구마입니다. 강아지의 체중이 단 1kg만 늘어나도 그 작은 무릎에는 무려 4에서 5kg에 달하는 엄청난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3kg이었던 아이가 4kg이 되면 갑자기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달고 걷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넘어 지방세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온몸의 관절을 갉아먹고 당뇨를 부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또한 고구마에 듬뿍 들어있는 당분은 몸속에서 곰팡이균의 일종인 효모균을 무서운 속도로 증식시켜서 쥐병을 유발하고 하루 종일 발바닥이 화끈거리게 만들어 스스로 발을 물어뜯는 습진과 피부병의 주범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고 매일 끓여주는 진한 사골 곡물은 췌장염을, 단백질 보충용, 닭가슴살은 노령견의 신장을 소리 없이 굳게 만드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식은 무조건 하루 전체 칼로리의 10%를 절대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며 신나게 놀아주는 것이 아이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진짜 건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과 소파 점프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선을 바닥으로 향해 보세요. 혹시 반질반질한 마루나 타일, 미끄러운 장판이 깔려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소파나 침대 앞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슬개골 탈구로 수술대에 눕는 강아지들의 무려 95%가 바로 이런 미끄러운 바닥 환경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발바닥에는 우리와 달리 땀샘이 있어서 긴장하거나 조금만 흥분해도 발바닥이 금방 축축해집니다. 그 상태로 코팅된 마루를 걷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아지는 매 걸음마다 미세하게 헛디디고 쉴 새 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끄러질 때마다 무릎의 슬개골은 제자리를 벗어나려 하고 인대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며 연골은 서서히 마모됩니다. 이 미세한 충격이 하루에 100번, 1년이면 수만 번이 쌓이게 되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뚝소리와 함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끔찍한 응급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강아지의 작은 체구에서 1m 남짓한 소파 높이는 사람으로 치면 3층 건물 높이에서 아무런 충격, 흡수장치 없이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공포이자 물리적 타격입니다. 관절 연골은 한번 망가지고 나면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처럼 스스로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훗날 뼈를 깎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평생 재발의 위험을 안고 끔찍한 통증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비극을 막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강아지가 주로 뛰어다니는 동선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 소파와 침대 앞에는 반드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전용 계단이나 슬라이드형 경사로를 놓아주셔야 합니다. 단돈 몇만 원짜리 매트와 계단 하나가 나중에 5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수술비와 아이의 평생, 고통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가장 위대한 생명줄이 됩니다. 네 번째, 보호자의 실수는 양치질을 거부한다고 이빨 관리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무심함입니다. 칫솔만 보면 구석으로 도망가고 입을 꾹 다물며 심지어 보호자의 손을 으르렁거리며 물려고까지 하는 아이들 때문에 매일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양치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포기하고 덴탈검이나 먹이며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수의학계에서 강아지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질병 1위로 꼽는 것이 바로 이빨에서 시작되는 치주 질환입니다. 3살 이상의 강아지 80%가 이미 앓고 있다는 이 치주 질환을 단순히 입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빨이 누렇게 썩는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치를 하지 않아 잇몸에 두껍게 쌓인 치석은 그 자체로 수억 마리의 악성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치석 속의 세균들은 잇몸의 미세한 혈관을 파고들어 온몸의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며 강아지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운 세균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둥지를 트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세균들이 심장 판막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침식하면 얇았던 판막이 두꺼워지고 변형되어 결국 심장이 전신으로 제대로 피를 뿜어내지 못하는 심부전증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양치질을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 아이의 심장이 멎는 시간을 내 손으로 앞당기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아이를 억지로 붙잡고 씨름하며 완벽한 양치질을 하려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이라도 치태가 단단한 돌 같은 치석으로 굳어지기 전에 거즈나 부드러운 실리콘, 칫솔로 치아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약에 맛만 핥아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날은 입술만 살짝 들춰보고 그 다음날은 앞니만 1초 정도 건드려보는 식으로 천천히 거부감을 없애며 다가가주세요. 양치를 강요하다가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꾸준히 아이의 입안을 관리해주는 이 작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아이의 심장과 신장을 지키고 수명을 극적으로 늘려주는 최고의 불로초가 될 것입니다. 5번째는 강아지가 평소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물을 정확히 얼마나 마셨는지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보호자님들은 항상 어떤 비싼 사료가 건강에 좋은지, 영양제는 뭘 먹여야 관절이 튼튼해지는지를 매일 검색하고 고민하시지만 수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묻는 질문은 바로 아이가 물을 하루에 충분히 마시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강아지들의 사망 원인 중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만성 신장질환은 사실 평생 동안 물을 얼마나 적게 마셔왔는가, 즉 체내의 만성적인 수분 부족이 수년 동안 누적되어 만들어낸 가장 슬픈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편하게 먹이는 건식, 하루는 그 알갱이 속의 수분 함량이 겨우 10% 남짓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국이나 찌개, 수분이 많은 반찬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량의 물을 섭취하지만 오로지 마른 건사료만 씹어 삼키는 강아지들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한 채 평생을 극심한 만성 탈수 상태로 헐떡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아이의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짙은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코를 찌르듯 독해졌다면 그것은 신장이 몸속의 부족한 수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아보아에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질병의 초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아지들은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는 갈증,
중추신경이 사람보다 현저히 둔해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스스로 물그릇을 찾아가 벌컥벌컥 마시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입을 벌려 물을 부어 넣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수분 섭취량을 극적으로 늘려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 맛도 안 나는 맹물 대신 아이들이 열광하는 냄새로 후각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닭가슴살이나 북어를 푹 삶아낸 기름기 한 방울 없는 맑은 육수, 혹은 강아지 전용 팬밀크를 맹물에 아주 조금만 타서 사료 위에 살짝 부어주시거나 맹물을 미지근하게 데워서 건사료를 부드럽게 불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밥을 핥아 먹으며 자연스럽게 엄청난 양의 수분을 억지로가 아닌 기분 좋게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에 물 50ml, 겨우 소주잔 한 잔 분량의 물만 더 마시게 해주어도 노년기의 무서운 신장병으로 응급실을 차지할 확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만식이나 비싼 사료를 고민할 시간에 오늘 당장 밥그릇에 따뜻한 물, 한 숟가락을 더해주는 그 사소한 실천이 아이의 신장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진짜 기적의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 치명적인 행동은 밥을 든든하게 먹인 직후에 곧바로 기분 좋게 산책을 나가는 습관입니다. 오늘 사료 한 그릇 뚝딱뚝딱 비웠으니까 소화도 시킬 겸 든든하게 바람 쐬고, 모자라며 매일 식사가 끝나자마자 목줄을 채우고 현관문을 나서고 계시진 않나요? 사람의 상식에서는 밥 먹고 천천히 걷는 것이 소화불량을 막아주고 건강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굳게 믿지만, 네 발로 걷는 강아지의 뱃속 구조에서는 이것이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통이 깊고 넓은 리트리버나 shepherd 같은 대형견, 혹은 활동량이 폭발적인 중형견 아이들은 이 무서운 위험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뱃속에 물과 사료가 가득 찬 무거운 상태에서 걷거나 뛰고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움직이게 되면 뱃속에 허공에 매달려 있는 위장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크게 출렁거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꽈배기처럼 꼬여버리는 무서운 응급질환인 위 확장 염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가 꼬여서 뒤틀리는 순간 위장으로 통하는 모든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위 안에 가득 찬 가스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배출되지 못해 배가 풍선처럼 딱딱하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끔찍한 상태가 되면 아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아무것도 뱉어내지 못한 채 헛구역질만 계속하며 하얀 거품, 침을 질질 흘리게 되고 쇼크와 장기괴사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단 몇 시간, 심지어 몇 분 만에 허무하게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막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상식 속 순서를 완벽하게 뒤바꾸는 것뿐입니다. 강아지의 하루 일과에서는 언제나 뱃속이 가벼운 산책이 먼저이고 밥은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이미 밥을 잔뜩 먹어버렸는데 밖에서 친구 소리가 들린다며 꼬리를 흔들고 나가자고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보채더라도 보호자님은 단호하게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집안에서 조용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엎드려 쉬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나가자. 배부른 상태로 뛰면 우리 애기 배가 너무 아파서 큰일 나라고 아이를 다독이며 기다려주는 단호함이야말로 무지한 사랑으로 인한 참사를 막고 아이의 목숨을 지켜내는 진짜 건강하고 지혜로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7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강아지가 잠을 잘 때 계속해서 만지거나 억지로 깨우며 휴식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거실 소파 한가운데서 내 다리를 쭉 뻗고 천사처럼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 그 무방비한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 배를 쓰다듬거나 이마에 뽀뽀를 하며 잠을 깨우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우리 아이도 자면서 기분 좋게 느끼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아지의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 행동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하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강아지의 수면은 사람의 수면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아주 먼 야생 시절부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포식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왔던 강아지들에게 두 눈을 감고 깊이 잠드는 시간은 자신의 모든 본능적인 경계심을 해제하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몸을 누이는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의 곁에서 배를 보이고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거야 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평화롭고 무장 해제된 순간에 거대한 사람의 손이 갑자기 다가와 몸을 주무르거나 꽉 끌어안아 잠을 깨운다면 강아지의 자율신경계는 순식간에 비상벨을 울리며 극도의 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속으로 우리 집은 내가 안심하고 푹 잘 수 없는 위험한 곳이구나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니 선잠을 자면서 계속 귀를 열어두고 경계해야 해 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부족한 수면과 이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강아지의 체내 면역세포를 조용히 파괴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며 수명을 갉아먹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쿠션이나 소파 구석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다면
절대 다가가서 만지지 말고 조용히 그 평화를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만지고 싶을 때 억지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배려하고 그들만의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조용한 기다림이 아이의 뇌를 건강하게 쉬게 하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높여 결국 여러분 곁에서 훨씬 더 긴 시간을 잔병치레 없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고 있었던 보호자의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다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 무지가 우리 아이를 서서히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라며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빠지셨다면 지금 당장 그 무거운 마음부터 따뜻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은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저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순수하고 예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습성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강아지가 끙끙 앓으며 병이 나면 그제야 허둥지둥 병원에 달려갈 줄만 알았지 아이가 건강하게 꼬리를 흔들 때 일상에서 어떤 사소한 습관들이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지는 아무도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명확히 아셨습니다. 강아지의 시간은 우리보다 무려 5배나 무정하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말이죠.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엉엉 울며 자책할 시간조차 우리에겐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아이의 마음을 번역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주 먼 훗날 우리 아이가 소풍을 끝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마지막 날에 그때 고구마를 주지 말걸 산책을 매일 나갈 거라며 가슴 찢어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나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고 진짜 눈부시게 행복했어 라고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강아지의 수명은 단순히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호자님이 내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선택과 배려들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게 되신 이 7가지 습관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오늘 당장 마음먹고 바꿔보세요. 현관문에 나설 때 가슴을 받쳐 안아올리는 방식을 바꾸고 식탁 아래에서 고구마를 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굳은 결심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신 곁에 앉아 부드럽게 이마를 쓰다듬어 주는 것. 그 아주 작고 사소한 다짐 하나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결국 우리 아이와의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더 기적처럼 선물해줄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님만 맹목적으로 믿고 바라보며 보호자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집 작은 천사. 우리가 지식을 쌓고 노력하는 만큼 아이는 우리 곁에서 세상 가장 환한 미소로 단 하루라도 더 오래오래 머물러 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단 한 번의 고통이나 스트레스 없이 보호자의 따뜻한 품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든 우리 아이의 부드러운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이제 엄마 아빠가 진짜 건강하게 지켜줄게. 우리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와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 아이의 오늘 밤 꿈속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